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유아 임용 1차 시험이 끝난 지 지금 몇 주 정도 지났죠? 아마 지금쯤이면 푹 쉬고 나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봐야지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부지런한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 시험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차 시험은 평균 정도 점수로 합격을 했지만 2차 시험에서 정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거의 상위 7%, 8%의 석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2차 시험에서 보는 과목은 전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수업, 두 번째는 교직 적성에 대한 심층 면접,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학습 과정안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입니다. 수업은 배점이 45점, 면접은 40점,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안은 1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 면접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이 모든 과목들의 기술이나 내용이나 연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우리 1차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 텐데 또 하나의 과목이 있죠. 보이지 않는 멘탈이 바로 시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 멘탈이 2차 시험에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준비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로 짧은데 2차 시험의 특성은 처음 보는 낯선 면접관님들 앞에서 수업을 보여줘야 되고 면접을 보여줘야 되고 그 짧은 몇십 분 안에 정말 압축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 내 머릿속에 교직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압축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이 마인드셋과 멘탈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반이 되거든요. 그 중에 마인드셋, 중요한 마인드셋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무슨 자만이야, 내가 임용시험 붙을까 말까 불안해 죽겠는데 자만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자만을 하는 때가 언제 오냐면 1차 시험 합격 발표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1차 시험에서 그 경쟁률 높은 걸 뚫고 1.5배수 안에 선발이 됐어. 근데 2차 시험은 3명 중에 2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떨어지겠어? 설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만하는 시기가 언제 오냐면 12월 크리스마스쯤부터 해서 한 1월 첫 주쯤까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수업이랑 면접이랑 교수학습 과정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는 조금 쉬어갈까? 새해 너무 추운데 스터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집에 와서 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대 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지독하게 해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임용고시 볼 때 감독관님을 우연히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관님께 수업을 채점하실 때 뭘 기준으로 채점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바로 답변하신 게 수업 조건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사처럼 보이고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이 바로 문제예요. 제가 시험 볼 때의 문제거든요. 문제 중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수업 의도를 설명하세요. 도입 전개 마무리 포함해서 시연하세요. 협력적 인성 경험을 포함하세요. 이런 식으로 8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써봤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이 조건을 채운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어떻게 조건을 채웠는지를 써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이름과 특성을 정해놓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름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한 6명 정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수업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돌발 조건이 나와도 뭐 고집을 부리는 아이, 발표를 계속 하려는 아이,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이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수업을 정말 아이들과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름과 그리고 특징을 제가 머릿속에 만들어서 넣어놨었습니다. 수업 유형별 만능 틀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항상 그것에 기반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그 수업 만능 틀 전문에 있어서는 저의 전자책에다가 전체를 담아놨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면접에 있어서는 만능 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만능 답안을 정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만능 틀이란 어떤 키워드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도 답안이 완성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어요. 논술에 있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상형 만능 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론이 있죠. 그리고 서론에서는 교사는 문제 키워드를 고려하여 유아의 어떤 발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는 문제 키워드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문제 키워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론에서는 딱 요 세 문장 외워놨다가 그 하나를 골라서 썼어요. 따라서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본론에서는 먼저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을 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논지입니다. 논지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기에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틀 형식을 정해놨어요. 두 번째에서도 셋째 논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결론에서 저는 방안 1, 2, 3을 통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딱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 답변의 틀,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말할 건지를 딱 정해놓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다루는 키워드와 답안만 그 형식 사이에 쏙쏙 끼워 놓으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능 틀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문장은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만능 틀에 기반해서 외워놓았어요. 이 문제의 들어가는 답안,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 답안을 제가 만능 답안을 정리해 모은 게 바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예시인데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교사의 역할은 놀이 참여자, 일과 운영자, 생활지도자, 반응적 교사, 유아 갈등 시 중재자. 놀이 참여자의 역할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관찰하고 유아 의사를 반영한다. 일과 운영자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만들어 나가고 생활지도자로서는 지속적인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해야 하고 반응적 교사는 유아의 정서를 인정하고 정서 행동을 언어화해주며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 동등한 관계를 만들고 유아 간 갈등 시 중재자 원인 제공자 탓하지 않고 해결 방안 찾기, 의견 경청하고 이해하기, 갈등 해결 모델링 보여주기, 감정 존중하기, 침착한 태도로 상황 진정하기. 빠르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의 평소 생각과 그리고 1차 시험을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을 쭉 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험장에도 딱 이 자료만 들고 갔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저의 머릿속에는 교사의 역할 쫙 정리되어 있고 교사의 태도 쫙 정리되어 있고 하니까 그냥 문제에 맞춰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이 답안에서 그냥 골라서 쏙쏙 답을 내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만능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로 또 정리해 놓고 그걸 보면서 연습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많은 거를 혼자서 정리하는 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면접 만능 답안에 대해서 전문을 저희 전자책에 또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제가 개정누리 과정,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 교육지표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도 저희 전자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자세한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 책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될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2차 시험은 딱 점수가 나오는 모의고사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정리를 해놨고 면접 만능 틀, 면접 만능 답안, 그리고 수업 만능 틀까지 또 2차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실제 시험장에서의 저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모두가 윈윈하는 스터디 꾸리는 방법, 교수학습 과정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장에서 그날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제가 한번 요 2차 시험 책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2차 시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과 면접 거의 만점 받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이 꼭 깨물고 한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